자, 금요일 장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뭐 전혀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이제 그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7%씩 밀려 내려왔는데, 그 장중에 이제 그 엔비디아 차트 다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봉상의 7%의 조정이라면은 뭐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도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쉬어간다라는 거지 급락으로 연출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서 꼭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본 기준에 그냥 꿍 하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7% 무너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야, 갭상승이 좀 잘 나왔고 이게 일봉입니다. 3%대 강세에서 쭉 올라가다가 그냥 와장창. 근데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보면은 금요일날 미국장 금요일날 좀 돌리면 되거든요. 못 돌린다고 해도 문제될 기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이제 뭐 MS나 뭐 이런 거 다 뭐 상관없어요. 뭐 미국 증시의 흐름 자체가 전혀 뭐 문제 없어요. 문제 전혀 없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결론은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무너졌냐 이거야. 아니야. 8만 원으로 끝났는데. 다들 손가락질하고 무슨 뭐 삼성전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쳤는데,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의 기준의 흐름이 매우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다. 미국장에서 뭐 미국장 대비 올라온 것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려요. 어차피 이제 항상 똑같은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을 세뇌시켜 드리는 거 하나가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두 번째로는 매번 새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결론은 삼성전자의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의 상승률 오늘 종가 기준으로 46.79%예요. 시장의 지수 대비해서 2.5배 정도 더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주로서의 손색이 없어요. 물론 하이닉스의 상승률 220% 이런 상승률 하이닉스에서 보신 적 거의 없죠. 아주 옛날에 이제 뭐 진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뭐라 그래야 돼? 지금처럼 훌륭한 기업이 아니라 좀 어려웠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감자하고 뭐하고 움직인 그 등락률 말고 정상적이었을 때 기준에 이런 변동률, 이런 초강세 흐름 못 보셨죠?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엔비디아발, GPU, HBM 뭐 다 좋아. 끝내줍니다.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보시는 거는 수급 논리만 보세요. 그래서 메이저들이 인정해 주느냐. 그래서 메이저들이 인정해 주느냐.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 수급이 정체거나 일부 물량이 출하가 돼도 주가의 강세가 연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손바뀜인지 여부하고 보셔야 돼.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래대금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누적 수급 범위 거래대금. 자, 이 기준에서 하나만 딱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과 기아의 기준. 근데 기아는 이제 우리가 포트에 넣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병행하실 수 있다라고 했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25, 35% 비중, 현대차를 25% 비중.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세 종목인 거야. 아니 뭐 윤정도한테 가입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그냥 세 종목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만 그 세 종목의 비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게 매우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는 작년 11월에는 시장 9월 10월 폭락하고 나서 2277.99포인트로 10월 말에 끝났을 때 2000 깨진다고 난리 났을 때 그러면서 시장이 2000 깨진다고 하면서 결론은 쉬세요가 아니라 쓰레기 잡주를 막 주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윤정도가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다 팔고 쉬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이닉스 현대차로 압축을 하셔야 된다. 왜? 이 두 종목이 가지고 있는 실적 범위를 놓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또 1월에도 하이닉스 현대차 60%, 70%죠. 70%. 6월달 포트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85%, 5월에도 85%.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주력주를 채워놓고 나서 오늘의 기준에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보는 거예요. HD, 현대일렉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5%를 보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좀 뛰어나면은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요 비중을 100%로 채우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산의 50%만 채우고 나머지 50% 같은 50%의 기준으로 재룡전기나 LS일렉트릭이나 매매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의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재룡전기나 LS일렉트릭을 뭐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어서 가기는 조금 벅차요. 응? 그리고 오늘 하루 뭐 다 정리하고 나오시면 모를까. 응? 벅차단 말이야.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주력 포트폴리오 비중을 최대한으로 채워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응? 현금화해서 현금 가지고 변동성 매매 일부 해보시는 거,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도 윤종도도 장중에 그냥 하이코 하면서 한숨도 쉬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니까. 응? 그래서 HD 현대일렉이나 이런 데서 막 변동성이 확장되고 수익이 나지만 마냥 행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왜 주력주 밀리고 PCB 업체들 밀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HD 현대일렉과 주력 이외에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변압기기 이런 뭐 관련 쪽 기준에서 뭘 넣어놨어요? LS일렉트릭은 20만 원 초반에 차익 실현을 잘했고, 그다음에 얘를 넣어놨었죠. 얘를 지금 이제 빼버렸는데, 누구? 재룡전기를 어제까지의 기준에서도 넣어놨잖아요. 오늘 장중 기준에서도 재룡전기 상황에 따라서 73,000원인데 보통 때 같으면 73,000원이면 편입하잖아요. 편입한단 말이에요. HD 현대일렉도 좋고 하니까 편입을 하는데, 또 LS일렉트릭도 하는데, 세 종목 다 갖고 하면 뭐 할 거야 또. 그래서 HD 현대일렉을 오늘 9번 1% 단위로 계속 매수,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없는 분들은 매수, 조금 전보다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 가격이라도 매수, 그렇게 하고 재룡전기는 조금 많이 아쉽게 된 거죠. 그래도 얼마나 다행스러워. 75,000원 넘기면 차익 실현합시다. 근데 75,000원 넘기고 한번 좀 주가 눌리기도 했었어요. 3% 수준까지도. 근데 이제 그때 차익 실현을 안 하고 양복인데 왜 팔아? 라고 하면서 가지고 가다가 81,300원 고점 대비 3% 밀렸을 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뭐 문자 나갔고 아마도 정리 못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81,300원에 차익 실현하려고 봤더니 회사 일 보다가 화장실에서 몰래 봤더니 주가 벌써 이미 82,000원, 83,000원 돼 있어. 그래서 뭐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인데, 공식적으로 차익 실현으로 빼놨어요.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주 포트의 기준과 나머지 변동성의 기준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변동성의 기준의 비중을 여러분들이 얼마를 채울까, 그것만 고민하십시오.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주력주 위주로 다 채우셔라. 그리고 나머지 보셔라. 아시겠죠? 그리고 현대일렉을 보면서 LS일렉을 보고 재룡전기를 보고, 그거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HD 현대일렉이 못 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르다. 아시겠죠? 원고 준비 요거부터 좀 해주세요. 요거 녹화하면서 요거부터 볼 테니까. 그래서 이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기준이 있어요. 지금 이제 현대차까지 딱 보고 난 다음에 설정 기준에서 멈춰진 건데,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울 때 1은 뭐예요? 실적. 1은 실적입니다. 무조건 실적이 뒷받침된 거. 2, 두 번째는요, 무조건 수급이 뒷받침되는 거. 주력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3은 뭐예요?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것에 대한 비중을 준다. 1. 실적, 2. 수급, 3.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것에 대한 비중을 준다. 다시 얘기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은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어. 자, 직접적으로 봅시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은 전년도의 기준에서는 좀 불편했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24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순이익은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 순이익 감안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비중을 갖고 있어요. 시가총액 최대 상위 종목 기준에서도. 그리고 현대차가 사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역대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20년도에 코로나19 때는 2조 원대였어요. 2조 4천억. 그리고 21년도가 5조 원대인가요? 그리고 지금 작년 기준에 15조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낸 요 기준이
어찌됐든 일시적인 기준이 됐다 할지라도 삼성전자 실적 범위가 또 하이닉스 실적 범위가 둔화됐잖아요.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 1위예요. 응? 기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들의 지금 현대차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12조, 13조 뭐 이런 실적이. 그러니까 이 네 종목뿐이 없는 거예요. 네 종목뿐이 없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번 5월 달에 처음으로 둘 다 편입을 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는 굳이 둘 다 편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그 중에 윤정도는 현대차를 기준 잡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기아가 올해 초에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하루 딱 넘겨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별 이상한 사람들 나와서 뭐 당연한 거다, 뭐 경영권 승계 작업 때문에 어쩌죠. 그건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잖아요. 일시적일 수는 있어도 실적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는 현대차 시가총액이 높은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왜곡 현상은 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실적, 수급 등을 감안했을 때.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기아를 이제 나빠서 뺀다거나 그 개념이 아니라 두 개를 갖고 갈 필요가 없으니 현대차의 비중.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적은 그러면 다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 현대차 실적보다 하이닉스 실적이 영업 이익 면에서 월등하죠. 물론 이제 순이익 부분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내년 기준에서는 또 순이익도 차이가 발생됩니다. 요 기준에 이제 실적 부분은 세 종목 다, 그러니까 뭐 기아까지 네 종목이라고 할까요? KV금융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해서 5종목 다 실적은 검증이 돼요. 그냥 검증되는 수준이 아니야. 뭐 소형 잡주 볼 때 뭐 실적 좋아졌어요. 와,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작년 대비해서 몇 배 증가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긍정적이냐? 응? 다시 얘기해서 한미반도체의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 15조 18조까지 올랐었죠. 9,700만 주짜리 18만 원 넘겼으니까 18조짜리의 기준에 실적이 끝내주게 막 상향되고 있잖아요. TC몬도 막 납품하고 하면서. 근데 내년 매출 전망치가 8천억이야. 18조짜리가 8천억이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실적 말고 실질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현대차 시가총액이 60조인데 순이익이 13조야. PER 몇 배인 거야. 이제 겨우 4배 좀 넘는 거예요. 그렇게 감안하면. 4배.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실적이 1순위다. 그래서 형성할 수 있는 주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반도체와 자동차.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누적 수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 누구? 한국가스공사 같은 친구들. 저평가야. PBR이 0.2배였어요. 이번에 이슈 불거져서 튕기고 올라와서 PBR이 0.5배 수준까지 올라온 거야. 근데 2019년 이후에 0.5배는 한국가스공사 가장 높게 형성되는 PBR이었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대충 생각할 때 1배 미만은 저평가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PER, PBR 규모가 있거든요. 응? 그리고 PER도 마찬가지로 2배에서 4배 뭐 그 정도 움직이는데 지금 PER이 7배까지 올라 있어요. 응? 6배인가? 하여간에 한국가스공사가. 결론은 그 종목에 대해서 저평가니까 엄청난 매집이 들어와 있느냐? 아니야. 일부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긴 했어도 이런 식의 엄청난 매집은 들어온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매집이 뭔데? 작년 이후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가 현대차예요. 시가총액이 1위는 아니잖아. 그리고 아예 뭐 시가총액이 크니까 뭐 조금만 사도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LG엔솔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위에 있어야 되잖아. 없잖아. 포스코홀딩스 순위에 있어? 없잖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 2,600만 주 이상 샀어요. 주식수 몇 개? 2억 900만 주. 그럼 몇 퍼센트예요? 12%대를 산 거야. 그러면 아까 보신 뭐 설명 교육해드린 알테오젠 26%짜리에 12% 무슨 의미가 있어? 유통 물량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현대차는 외국기관 대주주 합산하면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인데 저렇게 많은 메이저들의 매집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2위가 하이닉스인데 사실 최근에 기관이 조금 매도를 해서 쌍끌이 순위에 안 나와. 그러니까 외국인 위주로 다 샀어. 얼마? 4,200만 주, 4,300만 주. 그럼 지분율로 얼마야? 7억 2,800만 주잖아.
얼마를 산 거야? 5%대 이상을 5% 6% 7억 주니까. 얘도 유통 물량이 없어요. 외국인 기관 합쳐가지고 대주주까지 해서 90% 이상이에요. 근데 저렇게 산 거야. 삼성전자는 없네. 기아도 없네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기아도 기관은 매도고 외국인이 매수해요. 근데 기관 매도가 뭐 그렇게 문제될 만큼의 매도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외국인들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인데 얘도 유통 물량이 없는데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59억 7천만 주짜리 60억 주짜리인데 3억 3천만 주가 매수가 됐어요. 3억 3천만 주. 그러니까 6%. 6% 수준이 매수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기아 마찬가지. 외국인 순매수 4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관들 이 바보 같은 녀석들이 이 바보 같은 아니야. 기관들 수급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단기적인 어찌 보면 단기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에 기관들이 매수를 안 했을 뿐이지. 기관들의 누적적인 수급이 얼마나 많은데 기관들이 바보예요. 가끔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진짜 바보들이 많은 거야.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결론적으로 메이저들이 다 갖고 있는 종목군인데 최근 들어서의 그러니까 뭐 2년 내의 수급이라든가 또 작년 하반기 이후의 수급이라든가 지금 당장의 수급이라든가 KB금융 순매수 최상위에 다 붙어 있죠 지금. 작년 하반기든 지금이든 뭐 작년 재작년부터든 금리 인상기 기준에서는 금융지주사 무조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도 현대차가 얼마 1,600만 주 샀어요. 아까 몇 주라 그랬어? 2억 900만 주라 그랬죠. 그럼 얼마 7%대 산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상상을 초월하게. 그래 결론은 뭐냐면 자 보세요. 1. 실적. 반도체와 자동차 실적 확인되죠. 금융까지. 금융지주사. 2. 수급. 수급 확인됐어 안 됐어요? 반도체, 자동차, KB금융까지. 그럼 비중을 어떻게 나누냐? 왜 그런데 반도체만 비중을 크게 실어 가느냐? 3.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인데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시가총액 2위 현대차가 당연히 거래대금 최상이어야 되지 않냐? 아니야. 거래대금 순위가 안 좋을 때에는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오늘은 거래대금 순위 1위, 3위가 주가가 밀렸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대단히 고무적인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요. 지금 지금 찾으면 또 저기 하니까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뭐를요? 작년 7월 달에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슈팅이 막바지에 막 난리가 나 있을 때 그때의 기준에 어느 정도 난리가 나 있었죠? 막 이런 식으로 종목 검색기에 2차 전지가 이게 13시 방송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그냥 2차 전지 그냥 거의 막 다 차 있을 때. 근데 이 슈팅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1억 7,500만 주짜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만 원 초반에서 당일날 상한가가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12% 올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가. 그러니까 24, 25, 26일 동안에 상한가 한 번, 12% 한 번, 상한가 한 번.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날 포스코 인터내셔널 26일 날 이날 또 상한가라고 그랬잖아요. 이날 9만 6,700원가 5만 1,000원짜리가 거의 100% 올라온 거잖아요. 더블 올랐잖아 거의. 시가총액 얼마? 1억 7,500만 주짜리면 시가총액 8조 원대짜리가 17조 원을 넘겨가 18조 원 가까이 온 거야. 더블 가까이 올라온 거야. 그러니 그 거래가 어마어마했겠죠. 하여간에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 순위가요. 삼성전자가 지금 아까 1위였잖아요. 최근 대부분 계속 1, 2위를 해. 저 당시 기준에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순위가 7위까지면 7위. 거래대금 순위가 7위. 그리고 거래대금 순위가 잠깐만 이게 언제 거야? 한번 봅시다. 쭉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이닉스가 동네 창피하게 거래대금 순위 몇위? 19위까지 밀려 이 당시에. 이거 또 5월달까지 없네. 이거 찾아볼게요. 시간 좀 걸리더라도. 왜냐면 원고에도 넣지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거래대금 자체가 어마어마해. 작년 거의 기준에서 거래대금 작년 거. 이게 교육 자료에 거래대금 지금 못 찾겠다. 엊그저께 제가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엊그저께 교육 자료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결론은
지금의 기준에서 시가총액 1위, 2위여서가 아니에요. 지금 시가총액 2위, 3위 형성돼 있는 LG엔솔이라든가 시가총액 4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시가총액 7위의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얘네들 거래대금 없죠. 순위에 없어요. 시가총액 8위 우리가 포트폴리오 기준 갖고 있는 그 KB금융 그 친구 지금 거래대금 순위에 있나? 없어요. 응?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중을 여러분들께 설정해 드릴 때 어제 이걸 제가 깜빡하고 못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혹시 되면 이걸 해달라고 한 거예요. 시간이 되면 맨 끝에 시간이 안 되면 맨 끝에 안 하면 돼요. 이거. 그래서 요 6월달 포트에서도 잘 보시면 반도체 쪽의 기준을 어떻게 매달 말일날 포트 구성해 드릴 때 반도체 쪽의 비중은 60%인데 현대차 25인 거예요. 뭐 실적의 차이나 수급의 차이 그게 아니야. 수급은 뭐 현대차가 쌍끌이 더 많이 들어왔잖아. 어? 하이닉스 시가총액 170조고 얘는 60조가 안 되는데도 결론은 최종적으로 비중을 이렇게 잡는 거는 KB금융까지도 거래 대금의 기준인 거야. 그래서 녹화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CB 업체들 기준에 거래 대금이 만약에 월요일까지도 없으면 아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HD 현대 일렉트릭이든 LS 일렉트릭이든 재룡 전기든 이런 종목에 슈팅 나오고 다 수익 잡아내는데 얘 분명히 탄력받을 수 있으니까 가져갑시다. 그거는 이제 주력주의 개념인 거지. 그래서 매매 따라하기 방은 월요일부터 좀 움직임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는 실적, 수급,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한다. 아시겠죠?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실적이 끝내주고 저평가여도 메이저에서 누군가가 사주지 않는다면 변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상승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실적이 좋고 메이저의 수급이 아주 많은 물량이 누적적으로 유입돼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의 기준에 짜증스럽게 단기 수급에 이렇게 한 방씩 두들겨 맞아서 오늘 깜짝 놀랐잖아요. 차익 실현할 수 있었는데 그냥 차익 실현이 안 돼 버리고 개장초에 한 6, 7% 움직였다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 아니야. 근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누적 수급이 어때요? 끝내주죠.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저평가 상태로 논하기는 어려워. 저평가 상태로 논하기는 어려운데 어쨌건 누적적인 수급 범위는 어때요? 창사 이래 지금 이렇게 보시면 창사 이래 기록에 이제 2020년 상반기 건 없지만 창사 이래 어때요?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단기적인 물량 월요일 날 380만 주 들어와서 2% 들어와서 이빠이 땡겨놨다가 3거래일 동안 그냥 주구장창 패버려. 그죠? 그러니까 누적적인 수급이 있다고 해서 누적적인 그러니까 실적에는 안 되죠 일단은. 그러니까 누적적인 수급이 있다고 해서 실적이 좀 제한적인 종목 대신에 옛날 실적보다는 계속 개선돼 있어요. 그런 종목은 가장 최우선 종목 대비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런 종목 기준에서도 어떤 거 거래 대금이 안 나올 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심각하게 안 나와요. 뭐 심각하다는 거는 주가 왜곡되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멀리서 당겨서 일봉 보시면 이렇게 돼버려요.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가 강세일 때 우리 원래 기본적인 기준이잖아요. 근데 수급 조금 꼬였는데 그냥 폭락이 나와버려. 시장의 영향력을 일부 받기도 하겠지만 근데 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하나 시스템이 뭐 속된 편으로 쓰레기다 아니야. 대주 지분도 많고 시가총액도 3조 5천억이고 근데 거래대금이 평상시에 원체 없다 보니까 이래요. 거래대금 거의 없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 좀 더 안정화가 될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는 가장 대표적인 건 얘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는 추세적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왔지만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 보시면은 이런 이제 대형주 중에서 몇몇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평상시 변동이 없다가 거래가 없다가 현대로템이나 이런 쪽 자금 집행이 한 번에 쏠릴 때가 있어요. 이슈가 불거져서 자금 집행이 들어오든 이렇게 쏠릴 때, 이렇게 쏠릴 때, 또 이번에 이렇게 쏠릴 때. 그러니까 이제 같은 쪽에서 들어왔다 같은 쪽에서 나갔는지는 확인은 안 돼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이제 쏠렸다가 쏠린 날 이후에 그러니까 그 수급이 유입된 그 시점 이후에 더 이상 이제 뭐 매일매일 자금 집행이 아니라 이제 이거 회사 계속 그래도 실적 개선이 있구나.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분을 2% 정도 편입을 해서 가지고 가야지 중장기로. 그렇게 해서 들어온 자금 때문에 평상시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슈팅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거래가 없으니까 그 물량을 살려면 뭐 HL 만도 같은 경우도 오늘도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를 했어요. 기관은 팔았고. 손바뀜인데 6% 빠져버렸어. 근데 어느 날 매수 강도 들어오면 막 하루에 막 10%, 15%씩 떠버리죠.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그 물량을 어찌됐건 잡아가기 위해서 그런 슈팅이 나오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계속적인 그 수급이 없는 애들은. 그래서 거래대금의 중요성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두고 본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가 어느 날 빵 터지고 그런 종목을 무조건 강력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들어간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어찌됐든 뭐 결론적으로 수급 범위 마무리 이제 해서 빨리 보고 그리고 전력주 보고 이제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건데 그리고 이제 그 PCB 업체들의 누적 수급은 어제 보여드렸고 오늘 기준에서 기술적으로 주봉상의 위치가 어느 정도 흐름인지 볼 건데 자 삼성전자 이제 뭐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 수급 거래대금까지 근데 현대차의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IT 또 반도체 쪽 또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못 움직이다가 사실은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3월 그리고 현재 구간 지금 거래 터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가 그에 반해서 이제 현대차는 사실 좀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 거래 대금이 그나마도 올해 들어서 2월달에 수급이 크게 들어오면서 슈팅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요것도 하나 교육이에요. 요것도 꼭 보셔야 돼요. 어떤 거? 요거 아까 매매 따라하기방도 보여드렸는데 1월 말 2월 수급 들어오고 정체 상태에 말도 안 되게 지 혼자 그냥 질질질 흘러요. 과하게. 응? 그죠? 저런 경우에는 돌려요. 돌리고 대형주가 좀 더뎌 보인다면은 소형주, 중형주급에서는 저걸 그냥 일봉이라고 보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더 가볍게 밀리죠 또. 이수베타시스도 저런 식으로 37,000원이 깨졌었고 35,000원대까지 내려온 이후에 매수평균 단가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슈팅 나와서 바로 신고가 찍고 지금 이제 5만 원대 후반까지 54,900원 뚫고 쫙 뻗어 올라가는 그런 랠리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의 논리가 굉장히 가장 뛰어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의 거래대금이 상당히 실려 있잖아요. 작년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은 다소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5% 비중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차 거래대금 실린다, 많이 실렸다라고 놓고 볼 수 있는 규모는요. 매일매일 거래대금이 5위 전후에서 맴돌아야 돼요. 5위 전후. 그러니까 얼마가 터져야 되냐면은 하루에 200만 주씩 꼬박꼬박 나와야 돼. 주간 단위에서 최소 1,000만 주가 계속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간 단위에서 1,000만 주 가까이. 그 이상도 터져야죠. 그래서 어느 날은 거래대금 당연히 1조 이상 이렇게 터져야 돼. 200만 주 해봐 5천억이거든요. 근데 작년 2차 전지 랠리 나올 때 툭 건들면 나오는 거래대금이 1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올라가면서 2조씩 또 3조씩 터졌고 마지막 정점에서 에코프로 4조 원대, 에코프로 BM 5조 원대, 포스코 퓨처엠 3조 원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우리나라 기록 8조 원의 거래대금을 터뜨려. 삼성전자가 8조 3천억으로 1위고요. 21년 1월 11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 8조 원이라는 거, 7조 원, 6조, 5조의 거래대금도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사실. 근데 그 5조 거래대금을 7월 26일 날 에코프로 BM이 뚫은 거예요. 그 같은 날 포스코홀딩스가 8조를 찍은 거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6분의 1짜리가. 그러고 나서 양봉인데 왜 팔아? 꼬리 달리고 운봉 떨어지니까 파는 거죠. 엄청나게 밀려 내려갔죠. 근데 거기다 대고 뭐 800만 원 가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계셨던 분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계좌가 완전히 깡통 수준인 거죠.
하여간에 현대차의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도체보다는 비중을 덜 들인 거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돼요. 누가 우위다라는 개념은 그냥 거래 대금의 최종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너무 제한적이죠. 수급은 월등한데 고금리에서는 무조건 얘는 대받고 없어요. 고금리에서는 그냥 뭐 좀 비이성적인 충격이 한 번씩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기회인 거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자동차를 채워놨으면 85%를 채워놨으면 이제 이렇게 KB금융까지 해서는 주력주에서 KB금융을 비중은 조절할지언정 빼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0%까지 확대도 할 수도 있어요. 거래대금에 따라서. 빼내는 거는 거의 뭐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안 뺄 겁니다. 금리 인하의 기준은 저는 내년 6월 늦으면 내년 3분기 정도로 봅니다. 그래야만 시장에 그때까지 랠리가 나와요. 금리 인하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시장 랠리는 금리 인하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일렉이나 BH 같은 경우에 6월 포트에 5%씩 넣어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은 월별 기준에서는 포트폴리오 비중이나 또 포트폴리오 종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때 따라서. 지금은 이제 HD 현대일렉은 다음 주에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또 봐야겠습니다만 유지할 가능성도 월등히 높아요. 뭐 10조 이상짜리 종목의 포트를 5% 범위의 주력 기준의 포트를 넣을 건데 일단 4월까지 넣어놨었던 한미반도체는 재차 넣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적 너무 프리미엄이 높고 그다음에 수급은 외국인 위주에서만 12% 정도.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이 일정 범위는 있는데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HD현대일렉이나 뭐 오늘 좀 과하게 눌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말도 안 되게 20만 원 수준으로 내려와 준다면 뭐 내려와 준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요? 하여간 내려오면 그 기준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을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알테오젠도 프리미엄이 높아도 뭐 넣을 수도 있어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뭐 한미반도체 넣지는 않을 겁니다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HD현대일렉트릭의 누적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도 오늘 뭐 방송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오늘 그 2,400만 주면은 대략적으로 7% 0.7% 들어오고 그리고 시가총액 뭐 10조를 훌쩍 넘기는 종목의 상승률이 9%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그래요. 재룡 전기는 유통 물량이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하고 대주 지분이 50%. 얘는요. 외국인 대주 지분이 80%를 넘겨요. 그러니까 얘는 뭐 이 정도만 들어와도 슈팅이 나오는 거지. 자, BH 좀 이따 이제 기술적인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기간에 15만 주 매도에 외국인들이 13만 6천 주를 샀어. 그럼 손바뀜이잖아. 뭐 나갈 기간은 나간 거고 쟤들이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 손바뀜의 기준인데 좀 그거 치고는 과도하게 밀렸죠. 근데 주봉상의 윗꼬리 아랫꼬리의 몸통의 기준에 저 흐름이라면은 장족형 도지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기준이라면은 망치형의 기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예 지금 볼까요? 주봉상의 흐름을 그냥 간단하게 캔들로서 우리가 캔들 교육 다 해드렸고 못 받으신 분들은 동영상 교육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저 단순한 논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캔들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삼선 전환도라 그래가지고 캔들끼리를 묶어서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봉인데 만약에 일봉이다. 일봉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까지가 이제 뭐 한 주간이 된다 하면은 내가 원하는 캔들의 위치 범위를 별도로 잘라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주봉은 5개 월화수목금만 가지고 주봉을 보잖아요. 그죠? 월화수목금 중간에 휴장이든 뭐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두 개만 묶어서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일봉이든 주봉이든. 그 이 두 개만을 묶어서 놓고 봤을 때 요 위치가 캔들의 패턴상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느냐예요. 이 두 개를 묶어서 보면은 시초가가 어디예요? 시초가의 기준이 이 두 개를 묶었을 때
시초 가격 기준이 여기가 됩니다. 요 줄 시작 가격이. 어? 그냥 캔들 논리만 볼 거예요. 수급은 뭐 지금 월등해요. 저 고점을 찍을 때보다 수급은 더 들어와 있는 상태야. 시초가 여기죠. 그 다음에요. 오늘의 종가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끝났어. 오늘 종가가. 주간 단위 기준에. 어? 시초가가 여기고 주간 단위 기준에 종가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은 꼬리가 어디예요? 윗꼬리가 여기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아랫꼬리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죠? 더 내려와 있지. 예.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의 기준이 요만큼이 돼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이제 그리면 맨 왼쪽에다 그려버릴까요? 예. 왜냐면 이제 이쪽에 그리면 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시초가와 종가의 그림인데 시초가보다 종가가 내려와 있죠. 그럼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이야. 파란색의 일단 몸통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파란색의 몸통. 그죠? 파란색의 몸통. 그럼 꼬리도 무슨 색이야? 파란색으로 잡혀. 아래 꼬리 파란색, 윗꼬리 파란색. 어? 이거 뭐예요? 장족형의 도지. 아이 근데 방송에서 장중에 얘기한 거고 지금 다시 그려봤더니 이게 뭐야? 뭐야 망치형이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이번 주에는 안 실렸지만 거래가 이렇게 수반돼 있는 거래가 월등히 수반돼 있는 뭐 망치형. 망치형은요 색깔 상관없어요. 맨날 교육해드렸잖아.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아래 꼬리가 달고 돌려졌다 굉장히 힘이 세다라는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굉장히 힘이 세다. 꼬리가 달려있다라는 기준.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윗꼬리를 조금 제가 길게 그려서 그렇지 윗꼬리 짧은 거잖아요. 완전한 망치의 기준이야. 이게 장중의 기준에 말 같지도 않은 유한타 때문에 이런 음봉, 장대 음봉이 떨어졌잖아요. 장대 음봉이 떨어진 거를 그냥 하루에 18%씩 돌려서 대밀렸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돌려서 돌린 거예요. 힘이 상상을 초월해. 거래량 이 두 개 묶어서 보면은 2주 동안의 거래 치고 작지 않은 거래 대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의 망치 이후에 요 몸통의 절반, 그러니까 이 전체 음봉의 절반 이상의 꼬리가 달려야 망치잖아요. 망치 기준이 절반 이상 달려야 돼. 근데 요 기준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훼손시켰다. 음봉으로 떨어져서 여기를 훼손시켰어. 막 이만큼 훼손시켰어. 그러면 얘는 추세가 참 피곤해지는 거야. 아 이거 힘 없구나. 이거 죽었구나. 음봉 떨어져서 그럼 끝나는 거야 얘는. 근데 음봉이 아닌 어찌됐건 윗꼬리가 달려있더라도 돌렸어. 망치의 추세를 안겼단 말이야. 망치의 기준은 이 음봉 몸통에 절반의 꼬리가 달려야 그때부터 망친 거예요. 근데 빨간색 공부 똑바로 하시라고. 빨간색이잖아 지금. 그죠? 빨간색이기 때문에 종가가 위에 줄 거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훼손을 안 시킨 거라고.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수급이 최고점 찍을 때보다 더 들어와 있는데 손바뀜이 어마어마하다. 손이 안 바뀌고 그냥 가만히 있는 흐름이라면은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손바뀜이 어마어마하다. 손바뀜이 뭐냐? 아니 누군 팔고 누군 샀어. 그냥 대놓고 팔고 대놓고 사. HD 현대인력이 기관은 대놓고 팔아. 12% 팔았어요. 외국인은 대놓고 18% 사. 근데 산 친구들이 위로 쌓아 올리고 있어. 그 얘도 마찬가지야. 매수 평균 단가 2만 2,800원, 900원 수준까지 이제 뭐 들어 올려놨을 텐데 11%, 12% 매수했는데 그 매수한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다는 게 아니라 계속 삽니다. 만에 하나 그들이 손절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손절인 거지. 근데 손절하려고 샀나 그들이? 저평가고 업황 긍정적이니까 샀지. 망치 이후에 요 자리에서 윗꼬리 달려서 어디서 이제 또 들으신 분들은 저 윗꼬리 안 좋은 건데 아니야. 최정점에서 윗꼬리가 달려서 내려온다라는 거는 유성형이라고 하고 매물을 두들겨 맞고 올라갈 자리에서 두들겨 받는다는 해석이야. 지금의 위치에서도 올라갈 자리에 두들겨 맞으니까 짜증나지만 바닥 인식을 잡는 구간이죠. 저 고점 대비해서 바닥 인식을 잡는 구간에서 양봉이 나오다 꼬리 달린 거는 가격 반발력에 대한 시도다라고 해서 저건 유성형이 아닌 비석형으로 해석을 하고 그 비석형의
캔들 별 2개짜리를 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오늘 뭐 밤새서 교육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또 갑자기 생각났어. 내가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지난주 금요일이잖아. 일주일 됐죠. 일주일 됐는데 커리큘럼 하나 안 날라와. 아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고객분들한테 거짓말하게 되는 거잖아. 밤을 새워서라도 그거 한 페이지 못 만드나? 디자인 짜는 거 말고 몇 월 며칠 날 누가 뭘 하고 누가 뭘 하고 누가 뭘 해서 교육을 합니다. 기특해서 윤정도도 교육을 동참해 줄 테니까 윤정도 것도 다 활용해서 진행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나도 몰라 지금 언제 하는지. 벌써 과금은 한 분이 하셨어. 본인들이 한다고 그랬으면 본인들이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무 시간 하지 말라고. 농담해라. 악덕 없잖아. 본인들이 능동적이면은 본인들이 딱 준비하고 하는 거지. 근무 시간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럼 그건 싫어. 무슨 말이냐면요. 강의를 하겠대. 그래 강의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말만 나오고 뭐 일주일이 됐는데도 뭘 하는 게 없어. 그래서 혼내주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야. 할 것 같으면 오늘 밤을 새서 아니 30분, 1시간, 2시간이면 못 만드나 그거를? 예, 저 전화 드릴게요. 방송 중입니다. 예. 그래, 결론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 프리미엄 교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 의원님들은 이 9시간짜리 110만 원짜리 9시간에 110만 원짜리 이 교육을 동영상하고 PDF 파일을 드리니까 무료로 다 가져다 들으시는데 여기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 캔들 우습죠? 유튜브에도 많고 우리나라의 2016년도에 유튜브 주식 관련도 유튜브를 한 메이저는 3명뿐이 없었어요. 그 당시 기준에 뭐 김동조 수장이라고 계세요. 그분하고 강의 위주로 뭐 하신다는 분하고 어떤 강의인지 나 잘 모르겠어. 그리고 하여간에 뭐 부자빠라고 있어요. 부자빠로 주식 아무것도 모르다가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인데 거짓말을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다니더라고. 아는 분이야 아는 분. 이 바닥 처음 생길 때부터 아는 분인데 후배지 윤정도한테는 연세는 많으셔도 하여간에 그분이 유튜브를 좀 하고 조금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계셨고 윤정도는 이제 그 방송국 한국경제TV MBN 출신 그 있어요. ADR 때부터 알고 지낸 그 친구가 와서 프로그램도 찍고 유튜브 관리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케이블 TV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뭐 집중을 안 했어. 어찌됐든 캔들이라는 교육 자체를 유튜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올린 게 윤정도예요. 이데일리 TV 캔들 강좌하고 서울경제 TV 66강. 캔들이 그 중에 10강이겠구나. 그 당시는 클릭수 굉장히 많이 나온 클릭수였어요. 지금이야 뭐 만드는 클릭수도 많고 뭐 유튜브 활동 인원도 많고 하니까 어찌됐든 그 10시간짜리 9시간짜리죠. 캔들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캔들이 300년 된 거야. HTS에서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캔들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저게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 이거 꼭 무료로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정 의원님들은 무료로 달라고 하시고 이번에 강의를 뭐 하면은 제가 1시간 정도나 2시간 해드릴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해드릴 것 같고 이용철 대표가 종목 검색기에 대한 강의를 뭐 1~2시간 해드리겠죠. 그 종목 검색기. 오늘 같은 날 알테오젠입니다. 삼양식품입니다. 검색기 뜨고 나서 얼마나 행복해. LS 일렉트릭입니다. 얼마나 행복해. HD 또 지금 여기서 이제 탈퇴 신호 나왔지만은 누구? 재룡전기 이런 애들 28 몇 프로 올랐어? 24%인가? 그래서 요 검색기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해드릴 거고 윤정도 변동성 교육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캔들 교육을 아나운서 2분께서 그분들이 이제 하신다고 한 거야 지금 하실 거고 말만 한다고 우리 뭐 만들어 놓은 게 없어 확 그냥 막 그냥 이런 디자인까지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 커리큘럼 요 정도만 짜서라도 몇 날 며칠 몇 월 며칠 날 합니다. 누가 할 거야? 확 그냥 막 주말에 밤을 새서라도 만들어서 갖고 오세요. 할 것 같으면 이번 주말까지 안 갖고 오면 안 한다고 그냥 공시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그 강의가 아마도 11만 원짜리인데 처음에 이제 5만 5천 원, 6만 6천 원, 7만 7천 원 이렇게 올려가면서 모집을 할 것 같아요. 아마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9시간짜리 교육도
동영상 5가지 중에서 원하시는 거 1가지는 드릴 테니까 최대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캔들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그 BH 같은 경우, 그러니까 PCB 업체들 같은 경우에 매우 지금 뭐 긍정적인 위아래 방향으로 굉장히 세게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위치인데 보니까 뭘로 돼 있어요? 망치형으로 돼 있죠. 가장 강력한 4대 천왕 캔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캔들 하나짜리 가지고 반전이 나오는 망치형의 기준이 형성이 돼 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 애플 쪽의 흐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중국발 악재다 그러는데 악재면 폭락이 나와야지. 엊그저께 7% 움직였었죠. 그러면 7% 움직였는데 악재면은 폭락이 나와야지. 근데 그 내용이 기존에 3월 달에 다 보도가 됐던 거예요. 언론 뭐 보도가 되고 다 했던 거예요. LG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장족형이 형성돼 있었는데 결국은 11일 날 비이성적인 흐름 이후에 강력하게 망치형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아래 꼬리 굉장히 길게 달아놓고 22만 원까지.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망치형을 형성시킨 이후에 주봉입니다. 망치형을 형성시킨 이후에 눌림폭이 망치의 추세 범위를 훼손시키는 흐름이 아니죠. 거기에 수급은요 더 들어와 있죠. 더 들어와 있는데 주가만 눌려 있죠. 애플이 슈팅 나오고 이틀 뭐 눌려서 그렇지 뭐. 이에 반해서 이제 BH가 너무 미끄러져 있으니까 좀 짜증날 뿐이지 실질적인 PCB 업체의 흐름은 애플발 흐름은 나쁘지 않다. 7월부터 실적철 접어들 때 그 실적주들에 대한 이슈 범위 나쁘지 않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수베타시스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의 흐름인데 주봉 추세 추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나요? 이수베타시스가 문제되는 위치인가요? 지금 수급이나 이런 면이 어마어마하죠.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들의 수급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BH 같은 경우가 3,450만 주 정도 돼요. 3,446만, 3,450만 주인데 개인들이 어제 기준까지 해서 384만 주 뺏겼어요. 오늘은요 2만 주 샀죠. 개인들이. 그러니까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손바뀜이죠. 3,800만 주면은 380만 주면은 몇 프로예요? 11%산 거예요. 11%. 외국인 기관 쌍끌이 11% 언제부터? 2달도 안 돼. 뭐 지금이면 이제 월요일까지 기준 잡으면 이제 2달이 되겠네. 그죠? 딱 2달 동안에 11%. 그리고 매매 평균 단가 어제 기준까지 매수 평균 단가 22,700원에 개인들이 뺏긴 거야.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 상거 가격은 22,770원, 22,800원, 오늘 기준까지 하면 900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대략적으로 월요일까지 23,000원 평당이라고 치면 11%를 23,000원에 샀어. 어떻게 해야 돼? 최소 3만 원 넘겨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갈 수 있어. 안 그러면 손절이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2,200만 주짜리예요. 140만 주 샀어. 그럼 얼마예요? 대략 6%대. 똑같이 4월 24일 이후에 6%대. 응? 매수 평균 단가 24만 원의 개인들이 물량을 뺏겼는데 6월 11일 날 무슨 애플발 악재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건 애플발 악재가 아니었어요. 유안타의 반대 매매성의 물량이 무지하게 터졌어요. BH하고 LG 이노텍 연동이 돼서 LG 이노텍의 순절이 아니라 연동이 돼서 그 물량까지 반대로 나왔어요. 4만 주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22만 원까지 밀린 거예요. 그게 10% 밀린 거야. LG 이노텍이. LG 이노텍이 어떻게 10%가 밀리냐고. 그러니까 급격히 돌린 거예요. 비이성적으로 그냥 쑥 한번 밀리고 돌린 거야. 그 22만 원이야. 할인돼서 거래가 됐던 거죠. 그러고 나서 주가를 돌려서 27만 2천 원까지 찍은 거예요. 지금 이제 좀 눌려 있는 거고. 매수 평균 단가 위죠. 그죠? BH는 프리미엄이 아예 없어요. 이스페타시스는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12월 7일부터로 따지면 6,320만 주짜리 11%. BH랑 비슷하네. 얘는 시가총액이 3조 3천억. 그리고 BH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8천억 수준뿐이 안 돼. 8천억도 깨졌어. 오늘 종가 23,000원. 걔는 딱 매수평균 단가 수준이죠. 이스페타시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작년 기준부터 해서 단가가 대략 4만 원이에요. 4만 원.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얘는 그래도 30%는 붙어 있는 거지. 왜? 10% 이상 매수하면 50에서 100% 붙어 있어야 돼, 프리미엄. 또 단기간에 그냥 원래 1월 22일부터 봐야 되는데 똑같이 PCB 업체를 똑같이 보면은 4월 24일부터 얘도 만만찮아. 6,320만 주짜리 360만 주면 얼마예요? 거의 뭐 6% 가까이 산 거야. 응? LG노텍하고 비슷하죠. 근데 LG노텍은 6조짜리고 얘는 3조 원대고 얘 4조까지 갔었고 이번에 신고가 찍었잖아요. 그 매매 평균 단가가 48,600원이에요. 그럼 프리미엄이 얼마? 10%뿐이 안 돼. 아니 6%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10%뿐이 프리미엄 없다? 굉장히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좀 제한적이어도. HD 현대일렉은 뭐 거래가 제한적이지 않았나?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논리랑 비슷한 흐름을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HD 현대일렉에 지난 21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30%가 넘어요. 장내 매수 30% 넘게 매수했어. 너무 먼 기간이죠.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작년 10월 10일부터 지금까지 기간은 얼마? 기간은 12%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18%의 매수를 했어. 지금 이제 조금 바뀌어 있을 거야. 근데 오늘 같은 날 슈팅 나오는 게 매도하던 기간이 일부 사니까 쌍끌이가 되잖아요. 같이 윗방향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는 거야. LS 일렉트릭이 지금 현재 누적적인 수급이 사실은 이게 5% 수준뿐이 안 돼요. 굉장히 많이 산 것 같지만. 그리고 LS 일렉이 엄청 가벼운 것 같지만 얘는 지금 230% 올라온 거예요. HD 현대일렉은요. 올해 기준에서만 얘는 올해 기준에서 300% 올랐네. 아까 제가 260%, 250% 얘기했는데 300%. 신고가잖아 또. 응? 그죠? 그리고 재룡 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보시면은 2월 초순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1,600만 주짜리야. 오늘 뭐 무지하게 사재낀 거죠. 52만 주 한 방에. 그러면 내일도 저렇게 한 방에 또 살 수 있을까? 못 사지. 내일은 토요일인데 어떻게 사? 에?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은 월요일 날 저렇게 또 살 수 있을까? 1,600만 주짜리에 48만 주면은 얼마에 3% 썼잖아. 하루에 막 얘를 3%씩 사재낄 수 있을까? 그렇게 얘를 좋다고 표현하는 건가? 아니야. 에? 그렇지 않아요. 결론은 변동성 수익 범위로 들어오는 거지 저게. 에? 어마어마하게 뭐 얘를 훌륭하게 봐서의 기준 아닙니다. 어쨌든 2월 13일 이후에 오늘까지의 누적 수급 범위 보시면 얼마예요? 270만 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샀네. 예? 오늘 거 포함되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오늘 거 포함되니까. 오늘 거 포함되니까. 결론은 외국인과 기관, 기타 법인 매도가 있구나 얘가. 그죠? 그래서 개인들 뺏긴 것보다 외국 기관 매수가 더 많아지는 건데 286만 주예요. 286만 주 나누기 2월 13일부터 얘 수급도 좀 잘라주세요. 재룡전기. 어마어마하게 샀네. 286만 주 나누기 1600만 주 해주니까 17.8%. 근데 17.8%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뭐 유통 물량이 대주주하고 외국인 합치면 50% 조금 넘게 이제 두 지분이니까 기간 지분 포함해도 유통 물량이 많아요. 근데 얘를 하루에 막 3%씩 계속 살 수 있다고? 그건 좀 불가능하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향에 그러니까 외국인 위주의 매집이 많은 종목의 슈팅이 좋아요. 기관 쪽하고 아주 많이 병행이 돼 있는 거는 정상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진짜 끝내주는 업체라서 계속 사재끼는구나 누구나가 다. 그건 점진적인 초강세를 띠죠. 그러다가 어느 날 HD 현대일렉처럼 쌍끌이의 수급이 될 때 슈팅이 좀 나오고 두 군데서 막 자금 집행 서로 할 때. 그에 반해서 이제 외국인 위주로 사는 쪽은 한미반도체 이런 경우 그냥 뭐 맘먹고 슈팅 날릴 때 그냥 슉슉슉 날아가는 거죠. 거침없지 뭐. 기간이 팔든 말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야, 17.87, 88%네요. 저도 이제 들어와 있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10%나 되나 그 이하나 뭐 이렇게 아우 게을른 윤정도 혼나야 돼.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저 먼 기간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면은 조금 이 친구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여간에 뭐 평상시에 거래가 이제 좀 많이 둔화돼 있을 때는 거래가 좀 많이 약한 300억 이렇게뿐이 안 터져서서 뭐 주력주로 가져갈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본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 차익 실현 잘했고 월요일 날 또 저 정도의 수급이 들어올지는 몰라요. 봐야 돼요. 근데 뭐 고점 넘겨놓은 상태라 슈팅이 나올 수는 있다. 한번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 매수 평균 단가가 5만 2천 원 정도 되겠네요. 5만 1,700원. 거기에 이제 오늘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없이 이제 눌려져 있을 땐 7만 원 이하였잖아요. 그래도 프리미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제까지 기준에 14% 매수한 종목의 흐름이라면 뭐 대단했던 거죠. 앞으로도 들여다는 볼 거예요. 다만 이제 거래대금 부분을 보면서 비중을 좀 조절을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그 HD현대 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 또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의 수급 범위까지 이제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 정도의 수급인데 그러면 왜 이 수급에 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력주로서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매수 강도를 공격적으로 주지 않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실적, 두 번째가 수급인데 얘네는 실적이 저평가는 아니다. 이해되세요? 한미반도체가 18조까지 올려놨는데 지금은 이제 17조죠. 근데 그 한미반도체가 내년 매출 전망치가 1조가 안 나온다니까요. 다만 예전의 실적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지. 예전의 실적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거. 그거 하나인 거지. 이해되세요? 무슨 내용인지? 예. 그래서 저평가의 실적이 어마어마한 저평가에 그냥 시가총액이 작아서 실적이 좋아 보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누적 수급이 지금 뭐 이 종목군들도 좋잖아요. 그런 누적 수급이 좋아야 되는데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메이저들처럼 유통 물량이 없는데도 그냥 공격적인 매수냐 요거. 마지막으로는 거래대금이라고 그러죠. 근데 전력주들이 희한하게 거래대금이 없어요. HD 현대일렉 올해 300% 오르면서도 거래대금 가장 많이 터진 게 비이성 급락이 나온 날 그날 5천억인가 6천억 터지고 최근에 좀 많이 터진 날이 1조가 안 돼요. 원래는 시가총액 10조 넘기고 그러면 1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희한하죠. 수급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또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오버슈팅이 없는 걸로. 요날 하루가 이제 요날이 5월 31일이잖아요. 요날은 무시하셔야 돼요. 요날은 이제 그 MSCI 지수 편입되면서 리밸런싱 물량이 체결이 돼서 그런 거고 요때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5천억뿐이 안 돼요. 그래서 2천억의 거래대금만 터져도 대박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문자 사인이 몇 번 나갔어요? 오늘 뭐 미친 듯이 나갔잖아. 오늘 문자 사인이 10번 정도 나갔어요. 10번 정도. 문자 사인이. 문자 사인 좀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일단 뭐 10번 나갔습니다. 10번. 예. 대단한 거죠. 그 10번씩이나 문자를 드린 윤정도 1% 단위로 계속 그렇게 올려드렸고 하여간에 다음 주에도 이제 뭐 흐름을 볼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기준은 오늘 이제 뭐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에서 마무리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올려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개장 초부터 해서 얼마? 오늘 기준에서만 29만 1천 원. 종가 얼마예요? 31만 7천 원. 근데 우리 이렇게 주력주로 넣어놓은 종목이죠. 주력으로 넣어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5.32%로 이제 수익이 바뀐 거야. 마이너스에서 KB금은 걱정도 안 하고 BH도 뭐 가볍죠 사실. 지금 조금 짜증스럽긴 합니다만 그렇게 돼 있고 매수의 기준이 그래서 결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9만 1천 원에 오늘 그 다음에 3천 원 단위로 왜 우리는 1% 단위로 계속 편입을 한다.
와, 그럼 10번이면 100% 사나요? 아니라니까. 5% 기준인데 없으신 분들 사시란 얘기예요. 없는 분은 사셔라. 아이고, 이 목표 주가 한 번도 안 고쳤네.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셨네. 7차 목표 주가 30만 원 해놓고 계속 이 가격으로 문자를 쐈네. 예, 보시는 분들 이상하다 생각하셨을 텐데, 그죠? 그래서 35만 원 뭐 이렇게 올려드려야죠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요 현대일렉트릭, 그다음 BH, 하나에로스페이스, 그리고 주력주 포트폴리오 종목군들의 기준의 가격을 좀 정리를 할게요. 좀 뭐 짧게 끊는다 해놓고도 이렇게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벌써 1시간. 원래 이제 짧게 진짜 끊으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요 포트폴리오 이제 가격하고 그 라인들을 다 이제 설정해 놓을 건데, 마감 16시 마감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 영상도 장중 영상 링크 좀 미안한데 주실래요? 여기다 찾았어요. 아닌데 저거는 재령전기고 장중 영상 찾았어요. 9시 17분 거. 오늘은 굉장히 장중에 일찍 그 영상을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뭐 유무료방에 한 번 더 뿌려주세요. 굉장히 소름 돋을 정도로 차분하게 겁내지 않고 잘 대처하실 수 있도록 잘 잡아드렸고, 하이닉스도 오늘 매수행 드렸어요. 23만 4천 원에. 그리고 이제 현대차 오늘 뭐 28만 원 잘 마무리됐고, KB금융 많이 밀렸어. 8만 원 위쪽 아래쪽 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9시까지만 해도 29만 6천 원이었는데 31만 7천 원. 메타방도 자신감 가지시고요. 윤정도가 기준 잡아서 강력하게 설정을 하면 HD 현대일렉, LS 일렉트릭, 재령전기 묶어서 뭔들 못 사겠어. 그죠? LG노텍이 아쉽게도 이제 쭉 하고 미끄러져서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이스페타시스 그나마 저점 대비 돌렸고 오늘 매수성이 나갔고, 한미반도체도 지금 18만 원까지 다시 그러니까 쉽게 깨지지 않아요.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급락이 연출되진 않는다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 어제 마지막 매수가 이제 59,500원, 오늘 62,500원까지 매수를 했는데 수급고임에서 훅 밀렸어요. 그래도 뭐 만약에 이제 물량 손절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매수 물량은, 근데 어제까지 편입한 물량은 다 수익이니까. 그리고 오늘 만도가 뭐 말 같지도 않은 또 충격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또 위로 쌓아올릴 땐 또 만만치 않죠. 얘 거래 작아서 얘도 정리할 거예요. 거래 작아서 정리할 거고, 알테오젠도 오늘 고점 대비 1.5% 밀리면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잡았는데 뭐 안 밀렸어요. 안 밀려서 이제 뭐 오버나이트 하게 됐고,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 수급, 제한적 거래량에 밀려 내려오면 차익 실현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재령전기가 시원섭섭해요. 근데 뭐 시원섭섭한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은 기존에 계신 분들은 윤정도한테 짜증을 많이 내실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왜요? 차익 실현해서 아니지. 보통 때 같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매수 사인을 드렸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보통 때 같으면 LS 일렉트릭하고 재령전기 차익 실현할까 이렇게 했다가도 이거 봐, 수급, 거래, 그러면서 뭐 공격적인 매수를 줬을 텐데, 약간 뭐 오늘 전체 주력주에서도 좀 조정이 있었고, 하나 그룹주로 개장주에 좀 집중해봤는데 안타깝게 하나 쪽에서 시장도 그랬고 기분 좋지 않은 짜증스러운 좀 흐름이 났죠. 그렇게 됐고, 이제 뭐 PCB 업체들 쪽도 이번 주에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기대 요인 많고 못 움직여서 제가 좀 마인드 컨트롤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재령전기도 일단 LS 일렉 같은 경우 20만 원 초반에 정리하고 18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었으니까 재편입해도 되는데 어제 종목을 좀 많이 산 거지. 두 종목이나 어제 신규로 넣었나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차분히 대처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놨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봐야죠. 하나씩. 알테오제는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이제 16만 7천 주 외국인이 이제 들어왔는데 0.3%예요.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이 아니라 유통 물량이 무지 많은 종목인데 0.3%에 8% 들어올렸다. 이제는 슬슬 이제 조금씩은 주의해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양봉인데 굳이 안 팔고. 그렇게 해서 기존에 6월 초 5월 달에 들어온 저 수급 강도 0.8에서 뭐 1% 단위 그 정도씩은 좀 들어와 줘야 지금의 슈팅에 대해서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이제 주의하면서 이간에 보겠습니다.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뭐 공격적 수급 이후에 오늘 좀 제한적인 흐름이었는데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연속성을 계속 띄고 들어올 거냐? 그거는 누구도 장단을 못 한다 그랬죠. 그래서 월요일 날 거래가 추가적으로 급감해서 100만 주 이하로 막 떨어져 내려간다. 그러면 일단 자를 거예요. 아이 눌림목이야. 여기서 슈팅 나올 거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좀 현금화하고 그렇게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자고. 됐죠? 그다음에 이수 수급 그리고 LG노텍 수급 뭐 크게 이상할 거 없고. 요게 이제 조금 아쉬운 거 요게 한국가스공사의 요 수급 이런 범위들이 끝까지 계속 수급이 꼬여지면 그냥 빠져나올 건데 수급이 꼬여져도 2차 전지처럼 개인들에게 물량을 계속 떠넘기는데도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개인들이 흥분해서 위로 사서가 아니에요. 뭐 그것도 되죠. 개인들이 흥분해서 위로 산 거. 무슨 말이냐면은 메이저가 관여가 돼 있어요. 메이저가 매수 매도에 관여가 돼 있어서 그 메이저 위주에서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의 메이저가 차지하는 전체 거래량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말고 또 순매도 말고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서 뭐 매수 기준 보시면 어제도 그렇고요. 어제 1200만 주에 200만 주. 최소 15% 이상의 관여도가 있습니다. 최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수 기준 100만 주죠. 15%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관여도만 있으면 돼요. 관여도가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 관여도가 있고 순매수 기준에서 떠넘겨주는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방향성을 위로 주면서 이제 따라오는 물량이 체결하게끔 하는 거 그거 뭐 충분합니다. 2차 전지가 다 그랬어요. 2차 전지 뭐 누적적인 순매수 외국인 기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거래가 둔화되면 안 돼요. 거래는 무조건 터져야 돼요. 주간 단위 5천만 주 최소 하루에도 3천만 주씩 터졌잖아. 주간 단위 5천만 주. 그래서 이렇게 600만 주로 줄었더라도 1000만 주, 1500만 주씩 한 번씩 빵빵 터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정리를 해야 돼요. 거래 터질 날 들어가면 돼요. 그잖아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들이 저평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얘는 밴드 상단, 최상단이라고 그랬죠. 밴드 최상단이에요. 원래 얘는 저평가에 항상 저평가에 있던 업종군이야. 아니 전부 PER이 10배면 PER이 전부 10배고 PBR이 전부 1배면 저평가라고 그래갖고 그냥 뭐 다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면은 주식수가 어떻게 되란 얘기야. 전부 다 그러면 위에 있는 애들 한미반도체 PBR 1로 맞춰야 돼? 밑으로 깨야 돼?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PBR이 0.2에 형성돼 있고 누구는 PBR이 막 15배씩 형성돼 있고 그게 평균치가 1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저평가는 맞지만 2019년부터 지금까지 0.5배를 넘긴 적이 없는 애인데 그 이상으로 땡겨놔 버리면 펀더멘털적으로 불편하다는 거죠. 얘가 뭐 엄청난 실적이 성장하는 애도 아니고 지금 당장 뭐 포항의 영일만 그게 당장 결과 나와요? 20년 걸린다며. 그래서 펀더멘털이 불편하고 고평가는 아니지만 불편하고 역대 형성돼 있던 기준보다 높고 하다못해 현대차보다도 PER이 높아. 두 번째 기준은 누적 수급이 없잖아. 그죠? 세 번째 거래대금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거의 뭐 대부분 수익이잖아요. 오늘 들어간 거 500원, 600원 손실 난 거 빼고는 전일까지 매수 강도 들인 건 다 수익이잖아. 그러니까 뭐 월요일날 봐서 최악의 경우 순조를 하더라도. 그리고 만도도 지금 결국은 개인들이 계속 뺏겨요. 근데 주가만 이렇게 했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매수 사인을 안 드립니다만
일단 있는 물량 거의 있는 물량도 제한적이실 거예요. 이렇게 자금 집행하는 날 빵빵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다음 주의 기준도 뭐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한번 빵 치고 들어올리겠지 뭐 누적적인 수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가 오늘 특정 창구가 매도를 하다 보니 그냥 장대 음봉이 떨어진 거지. 어? 뭐 특별한 악재 없어요. 뭐 중국발 뭐 내용 말고. 그러면 지금 매수한 거 다 토해내야지. 그래서 얘도 4월 26일 이후에 그 전체 시장에서 순매수 최상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룡전기 그다음에 APR. 얘도 시간 될 때 한번 기준 잡아드릴게요. 손바뀜 수급이 20% 이상이에요. 손바뀜 수급이.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실리콘2도 사실 이제 가파르게 올라와서 시장 조치 들어와 있는 거를 제가 몰라서 해야 돼. 투자 경고 시정 예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그냥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데 하고 한 발씩 뒤로 뺐거든요. 거래도 조금 제한적이고 거래 대금이. 네,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뭐. 포스코 인터, LS 일렉트릭, 대한전선. 자, 월요일 날 공략할 종목은 별도로 또 설정해서 기준을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뭐 하여간에 고생하셨고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함께 움직여서 함께 수익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